네, 안녕하십니까. 자, 4월 3일 수요일 위닝스타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이더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좋은 종목들의 또 차트들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매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7종목의 매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킨 매매 방법에 결과물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매매가 됐다 이렇게 정의를 정확히 내리기는 어렵지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세력 밀어 올림 패턴 제 결과물을 좀 설명을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은 바로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에 못 오시는 분들은 네, 이메일이나 저희 게시판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또 궁금하신 종목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뭐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많은 또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결과물이 제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올려놨습니다. 예, 이유는 이 키움증권 그 현재가 창의 그 주문 그 결과물의 창에 보면은 네 종목만 보입니다. 예, 오늘 7종목 매매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고 추가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동원금속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원금속 4.63 오늘 매매한 것 중에 더 가장 큰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공통점은 거래가 많이 터지는 날에 가서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꼭지 패턴이라고 이거 보고 이제 그 꼭지 같이 올라왔다 해서 이제 꼭지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꼭지 패턴이 바로 이제 이런 동원금속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그 당일에 가서 장중에 이렇게 세력 밀어 올린 패턴에 의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지금 많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원금속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역시 이제 아침 초반에 나온 이 1차 파동이 요렇게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나온 1차 파동 이후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대로 끝날까 하고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역시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매매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딱 내고 나면 그 뒤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된다. 늘 많이 말씀드리는 그 케이스죠. 예. 여기도 이제 하락을 딱 하게 됐고요. 즉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이런데 오후에 따라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흥구석유. 이 흥구석유는 장중 단타를 한 게 아니고 수익 매매로 해서 오버나잇해서 오늘 수익을 내서 팔았습니다.
장중 단타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전에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구석유 차트를 보면서 오늘 뭐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차트가 보시면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움직여 오는데 유독 꼬리들이 많고요. 이렇게 막 돼 있죠. 한마디로 종목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은 하락했을 경우에 계속 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떨어지는 때마다 가다 사주면 다시 올라가서 또 팔고 사주고 팔고 이것을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동성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니트. 자, 세니트는 흥구석유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매수를 해놨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쑥 올라와 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수익이 어떤 것을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매매했냐면, 자, 상승 후 하락했다가 반등이 잘 나온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했습니다. 상승 후 하락했다가 반등이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역시 잘 나오는군요. 잘 나온다고 말하면은 안 되겠죠? 예, 상승,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좀 간사한 건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 수익이 난 것 자체가 기뻐야겠죠? 근데 이제 1.34 그러면은 그렇게 기쁘지 않죠. 예. 사람이 간사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 마음 수양을 더 해야 된다. 예. 오히려 이제 손실 안 난 게 어디겠습니까? 예. 네, 오늘은 좀 종목이 많아서 예, 지금 미리 이제 레이더님이 써주시고 계신데 예,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필드. 자, 토필드도 오늘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오늘 장중 단타를 했습니다. 세력주 밀어올린 패턴으로 장중 단타를 했고요. 차트 자체가 뭐 워낙에 이제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방죽의 뚝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뻥 하고 뚫리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세가 뻥 하고 뚫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 또 그 기대되는 바입니다.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굉장한 흐름이죠. 예. 아침부터 해서 거의 종가 시간까지 끊임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기 드문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생각이 들고, 이 종목에서 제가 그 손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예, 그 0.1%니까 약간 그 수익권 수익하고도 비슷해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자마자 마이너스 0.3%가 되죠. 그래서 토필드는 거의 본전치기를 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수한 후에 상승을 하려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바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 저렇게 수익이 저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필드 다음에는 이제 칩스 앤 미디어 1.26%. 오늘 칩스 앤 미디어 이 종목의 매매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수익률을 떠나서 현재가창을 보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싸움, 예, 기싸움,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어떤 매매 싸움, 그런 것을 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었어요.
오늘 칩스 엔비디어가 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시장의 주도주였다. 그다음에 상한가 그 가게 됐죠. 음, 그래서 이제 칩스 엔비디어를 오늘 매매하면서 뭐 상당히 재밌었고, 세력주 밀어올린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종목 그 당일에 가서 매매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를 오늘 이제 하고 계셨는데 내 종목의 거래량이 안 터졌다. 그러면 그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질문 답변 좀 해드릴게요. 레이다님이 칩스 엔미디어는 물량을 먹으면서 상한가 올린 건가요? 써주셨는데요. 네, 물량을 먹다라는 의미는 제가 정확히 이제 의미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왠지 힘겹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서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네. 이거를 힘겹게 올라갔다고 봐야 될지. 근데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힘겹게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락이 깊게 깊게 들어오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잘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당시 그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올라가고 나서 하락이 좀 세게 들어온다. 근데 하락이 세게 들어온 만큼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잘 올라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잘 이렇게 나와줬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제가 오늘 이제 실제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반등이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종목이라도 반등이 세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면은 답답함은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좀 힘들게 올라간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뭐랄까요? 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참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막 아주 그냥 힘겹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종목들이 좀 힘겨워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이 굉장히 하루 종일 길게 가다가 한 2시 반이나 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칩스 엔비디어는 어, 한 2시간, 그러니까 12시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시간 이후를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어요. 예.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올라갈 때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 앞서 봤던 동원금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도 좀 시원시원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토필드도 토필드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뭐냐면 하루 종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으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언제 떨어질까가 굉장히 그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종목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가고 있으면은 이게 언제 갑자기 푹 떨어질까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예. 오히려 이 칩셋 미디어는 조정을 딱 거친 후에 치고 올라가면서 쫙쫙쫙 가주니까 좋습니다. 근데 토필드는
이제 여기서 사신 분이나 뭐 이쪽에서 사신 분이나 계속 간 떨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샀는데 이걸 순식간에 떨어질 때는 갑자기 푹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손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오히려 상한가를 가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실전에서 실제 매매를 해본 사람이 잘 알죠. 네. 하루 종일 이거 이제 보고 있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종목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힘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한 1.5% 정도 수익 났는데 그거라도 그냥 팔고 나와버리겠다. 딴 종목 가야지. 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그냥 팔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짜잘하게 이제 팔고 나간 거예요. 그것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저도 여기 어디선가 팔았습니다. 여기선가 여기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한가까지 갔지만 갑자기 여기서 아래로 푹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평이 많이 벌어져 갖고 요 밑에 공간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푹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다가 파버나인 같은 종목도 이쪽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잘 쭉 가다가 그 이후에 이거죠. 여기에 폭삭 망하는 거죠. 폭. 근데 이제 이런 상승기를 이 토필들은 계속 이어왔단 말이죠. 네.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질문이신데 물량을 먹으면서 상한가 올린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냐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상승을 하면은 이익차를 노리고 파는 사람들 매물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매도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잠깐 밀리게 되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매도자들에 의해서 밀리게 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물량을 먹는다는 말씀이 이 물량을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같은 의미였군요. 네.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차트에 대한 어떤 추세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석을 잘 해도 정말 좋죠. 그리고 뭐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 차트도 이제 사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물량들을 이렇게 받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승 후에 물량 받고 그렇지만 추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뻗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이게 그 저번에 그 우리기술 같은 경우 있죠. 예.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상승 전에 이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먼저 상승했다가 하락을 쭉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상승 후 받고 상승 후 받고 상승 후 받고. 그러니까 이 받는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의 끝이 이 이전 지점들을 뚫고 내려가느냐 아주 주목해서 봐야겠죠. 예. 안 내려가면은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상승했다가 음봉 나왔죠? 조정했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그 ED 같은 급등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받는다는, 오늘 이제 상승이 이제 크게 나왔죠. 여기 아주 크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매물을 받고, 올라갔다가 매물을 받고, 올라갔다가 매물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매물 받고, 여기도 받고, 이렇게 받고. 지금 이것이 이제 상당히 또 의미하는 바가 크죠. 좀 하락을 때렸는데 여기에서 이걸 받아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받아버렸죠. 그럼 이렇게 밀고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 다 받은 거예요. 왜 받았다고 하냐면 이 지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건 상승 후 눌림으로 물량을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날 점상에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언젠가 이 점상을 보고 있는 날은 그 다음에 언젠가 미래에 가면서 물량이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다음날 물량이 터졌는데, 물량이 터졌는데 여기 터졌을 때 여기서 받아버렸죠. 그냥 밀어 올려 버렸어요. 그리고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중간에 매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서 물량을 받고 올라가는, 여기서도 떨어졌지만 이 정도 물량을 받고 다시 올리고, 물량 받고 올리고. 네. 그러니까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서도 물량 받고 올렸는데, 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아래에서 만약에 여기서 상따를 하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 무너지는 거 보고 여기서 매도해 주시는 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5분 봉이나 뭐 15분 봉을 그 기준으로 놓고 매매를 하신다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정한 뚜렷한 그 급등주에서 있어서의 매도 저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일 종가, 세력주 매매법이죠. 전일 종가, 이게 음봉 종가하면은 여기죠. 이 전일 종가가 깨졌을 때 수익 실현을 해준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파버나인도 매매를 했었는데, 먼저 미래에셋, 이게 이름이 미래에셋 벤처 어, 투자. 예. 지난달에 상장되고 나서 상한가 나와서 사실 그때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했다가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자, 뭐 이런 차트는 아주 하락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죠. 아주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차트들은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제 보면서 그 세력이 밀어 올린다, 이 느낌, 이 패턴을 발견을 했고, 그 패턴을 보고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저기 뭐야 매매를 했고, 또 수익은 나지 못했지만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73. 이 마이너스 1.73 손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패턴 매매법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손절이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파버나인. 예, 방금 전 파버나인 보여드렸죠. 오늘 파버나인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제가 매도 수익 내고 매도를 하고 1.93% 이제 수익을 냈는데 그 이후에 종목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서 그 다음에 뒤로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 코어하고 비슷하죠. 배에 사람들이 올라탔는데 그 다음에 배가 좌초된 거죠. 음.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 제가 늘 여러 번, 뭐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 오후 시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했다, 잘못하면은 상한가로 못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아니면 잽싸게 수익을 빨리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상승하는 종목은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예, 오후에 상승하는 것은 한번 내려가면은 그대로 종가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오후에 상승하는 종목에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담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요즘 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중의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는 가게만 되고 안 되는 가게들은 대부분 많이 정말 뭐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안 되고, 그리고 되는 가게도 보면은 그 사장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인테리어비, 시설비, 인건비 많이 들여서 차렸는데, 예를 들면 한 뭐 10억 정도를 들여서 뭐 엔젤리너스 커피숍을 차렸다. 예. 그러면 이분이 10년 전에 엔젤리너스 그 커피숍을 차렸을 때는 한 7억 정도 들여서 한 달에 만약에 한 뭐 3천만 원 정도 순이익을 냈다. 근데 지금은 10억을 들여가지고 한 달에 한 2,500 정도의 순이익을 낸다 이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줄었다고 아우성이고.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주식시장에서도 어,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끝없이 소모가 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매일같이 제가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추격 매수했다가 물려갖고 손절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좀 눈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개인 투자자 돈들이 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괜히 높아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높아심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시중에 사람들이 가진 돈이 정말 끝이 없을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돈을, 세력들이 돈을 다 뺏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정말 개인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차트는 상승 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팔고 나간 차트다. 그러니까 아까 그 레이더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죠. 물량을 먹었다. 예, 물량을 사실 먹었다가 아니라 물량을 받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물량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뭐 이런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잘하면은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조준 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면은 여기를 통과할 것이고 세력이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파버나인 같은 경우가 이 지금 흘러온 이 궤적이 있죠. 중간에 주가가 한 번도
출렁출렁 거리다가 이 아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본격적인 상황이 나왔어요. 이 파버나인하고 우리기술투자, 예, 같은 개념이죠. 우리기술투자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조정을 하더라도 이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고, 조정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고, 음봉 2개나 3개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올라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예요. 예, 내려오더라도 저점은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서서 보면 어떤 점이 헷갈리냐면, 실전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당황하게 되죠. 손절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파버나인도 함께 지켜보시면은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상승하고 이것도 상승하고, 자, 그렇게 보면은 공부가 정말 많이 되시겠죠. 이 꼭지 패턴. 이 꼭지 패턴은 이제 추세 원리의 기반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저겁니다. 그 가격. 예. 근데 이제 이게 3차원이거든요. 3차원. 그러니까 X, Y, 거기다가 이 거래량이 심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 많은 날, 적은 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자면은 뭐가 있냐면, 약간 그 뭐랄까, 이 각도와 곡률, 반경, 그런 것 같이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왜냐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예, 뭐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가격 변화에 평가를 해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만약에 반값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해서 여기를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요쯤에 와 있죠, 지금. 이 정도인가? 예.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부동산 가격이 침체로 간다는 것은, 네, 시장 경제가 완전히 침체로 간다. 예. 그러면은, 예, 사람들이 소비 저력이 없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막 술도 먹고 막 그 고기도 사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네, 소비를, 지갑을 완전히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 가격도, 그러니까 주식 지수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졌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금리를 다시 올려줍니다. 이렇게. 대출을 완화하고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 그 시장, 그 너무 침체된 시장을 약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적정 금리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돈 막 빌려가서 이제 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요즘 그 경기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영국의 브렉시트도 있고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도 있고, 예, 좀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 예, 이미 다우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작년에 뭐 굉장히 조정을 받았었죠. 그것이 이제 그 득이 되고 있죠. 이 파버나인 차트,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쫙. 음, 뭐 이렇게만 매매해도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중심주들은 좀 이따 보고요. 네. 레다님 씨만 볼게요. K사인, 네, K사인 차트는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활성도가 좋아졌고요. 최저가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차트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음, 단지 이제 뭐냐면 조정이 좀 너무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좀 너무 옆으로 빠져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이 좀 여기서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 여기 상한가 나왔을 때 여기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쭉만 올라가 주면 여기가 50%딱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가지는 못했고 대신에 여기서 딱 멈췄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고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저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못 넘어갈까를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은 좋죠. 네. 근데 뭐 그 100% 맞지 않더라도 100% 맞지 않더라도 그냥 제 의견이 듣고 싶다 하시면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여기가 참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예, 빵 뚫어줘야겠죠. 뻥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빵 뚫어줬단 말이에요. 예. 빵 뚫어줬는데 그 다음에 매물을 이렇게 나왔는데 매물을 이렇게 받은 거죠. 이 가격 뚫리지 않고 일단 요 모습 자체는 뭐 A급 중에 A급입니다. 잘 받았죠. 올라가려다가 주춤 하다가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일단 뭐 스토리는 그런데 이게 내 스토리대로 가냐 이거예요. 예. 안 간다.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제 징크스인데 내가 간다 생각하는 경우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간다고 생각했을 때 다 가게 되면은 나는 이미 수천억대 부자다 이거죠. 저는 아직 수천억대 부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안 간다. 그 확률은 거의 70% 이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쁜 차트들은 좀 의심합니다. 우리가 이쁜 여자 만나면 의심 좀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쁜 여자가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해봤죠. 예.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좋은 것 같다, 갈 것 같다라는 차트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종목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차트들은 한 20% 정도만 상승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실 때는 조사,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사하고 적용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분석하고 그러면 그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에 가까운 그 근접치를 찾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전할 수 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거죠. 주식 공부는 열심히 하되 방향을 잘 잡고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 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식대로. 이걸 도박이다 생각해갖고 뭐 상식에서 벗어나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게 사면은 이게 올라가겠지 하고 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상식이 안 맞잖아요. 어떤 분이만 탔는데 올라가겠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올라갈지 안 갈지 절대 뭐 어떻게 뭐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차라리 그냥 샀다 이러면 말이 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본인 매매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음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손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분들은 하나 크게 깨달으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돈을 다 까먹는 거예요. 돈 까먹으면은 회복하려고 계속 하죠. 나머지 돈까지 다 까먹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돈을 들고 와서 다시 이 까먹은 돈을 회복하려고 또 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이러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애시당초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대다수가 많이 돈을 잃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제 말을 믿으시고 그 잃어버린 돈은 잊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제 그냥 주식시장은 내가 다시는 여기를 쳐다보지 않겠다 하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그냥 지금까지 잃어버리신 돈만 잃어버리시고 떠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복하려고 계속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떠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뿐이에요. 근데 제 말을 믿으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잘 되면은 정말 수익도 낼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 돈을 별로 잃지 않으신 분, 거기서 딱 스탑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 중에 가장 큰 명언, 제가 자부하는 명언, 그 제 방송 보고 절대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돈을 버시게 될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매매해도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매매는 기술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냥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억지 부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그 마약하다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약을 하면 당연히 나중에 걸리겠죠. 예, 그게 상식인데, 예, 마약 하시다가 잡히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경찰한테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마약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일단 지금 마약이 좋으니까 마약을 하고 보자. 경찰한테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고, 근데 잡힐 줄 알았다면은 마약 한 사람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우 비상식, 그러니까 상식, 완전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예. 도둑질 하면은 경찰한테 잡히겠죠. 그래서 감옥 가겠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매매 기술 없이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나겠지? 하고 나는데, 예. 수익이 나왔자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음, 요즘 따라 제가 좀 목이 좀 약해져가지고 오늘 그래도 많이 한 8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어, 제 목소리가 좀 듣기에는 약간 좀 불편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겨울도 다 지나갔는데 목이 자꾸 말라오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굉장히 그 많은 매매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한 5년? 과거 5년 동안 매매한 것 중에서 오늘 가장 큰 수확을 얻은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올린 그 기록을 특별히 좀 챙겨서 보시라. 그 오늘 이 영상, 해설해드린 영상, 이번 주 영상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너무 여유 부리지 마시고, 제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뭐 있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강의를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항상 안타까운 이야기 듣는 게, 이미 강의가 이렇게 개설이 폐쇄가 됐는데 나중에 와서 그때 그걸 들을 걸 그랬어요, 이러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상 오늘 공개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